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V 정보마당 정유정입니다. 제가 방송도 하고 강의도 다니고 이렇게 있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제게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어디다가 투자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제 그 질문이 가장 좀 의문이면서 아마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별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만들어 보는, 여러분께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져볼까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먼저 부동산 여러분들이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저는 답은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오를 만한 곳에 투자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하나가 있죠. 도대체 어디가 오르냐 이런 걸 알아야 되겠죠. 자, 어디가 오르는지 이것도 간단하게 여러분이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어디가 오르냐? 부동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부동산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죠. 이제 물론 우리나라가 이제 성장 발전이 아주 가파르던 시절에 그때는 대한민국 대부분 부동산이 올랐죠. 이때는 아무데나 꼽아둬도 하여튼 무조건 다 오르던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이제 어디가 더 오르냐, 덜 오르느냐 이런 거에 문제였지 요즘처럼 어디가 오를 것인지 안 오를 것인지 이런 문제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웬만한 투자는 다 일어나고 대한민국 오를 곳은 다 오르고 결국 요즘의 부동산 투자는 이제 그 오를 곳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내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어디가 오를 거냐? 그 오를 곳이 어딘지를 알기 위해선 이제 다시 기본부터 한번 생각을 차분히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부동산 오르는 곳은 보면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이유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개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우리 이제 서울의 강남 아파트 값이 좀 많이 올랐죠. 그 오른 배경도 보면요, 재건축이라는 바로 개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오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당연히 개발하면 인구 유입이 되겠습니다만 인구 유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부동산 투자 기초에서 말하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 우리 매일 듣지 않습니까? 이때 수요가 증가하고 거기에 따른 공급도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결국 공급의 증가는 부동산 가격, 지가를 상승시키게 될 거다 이 말인 거죠. 그렇다면 어떤 곳이 개발을 하고 어떤 곳이 인구 유입이 많은 거냐 이런 지역을 이제 또 우리가 알아보면 되겠죠. 일단 사람이 모이는 곳이 되려면 돈이 돌아가는 지역이어야 사람들이 모이게 되겠죠. 돈이 돈다는 말은 이제 지갑을 풀 소비자들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 되는데 이제 저는 대표적인 곳이 바로 산업단지가 밀집한 지역이라면 바로 그런 지역에 해당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어떤 곳들이 대표적인 곳일까요? 거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굉장히 많죠. 근데 그중 우리나라 대표 기업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삼성, LG, 현대 등등 이렇게 있겠죠. 이 기업들 중에서는요, 삼성, LG가 한 곳에 모여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평택이 바로 그렇죠. 아직도 공장 증축 계속되고 있고요. 단지는 계속 커지고 있고. 또 이 두 업종 보면은요, 반도체 하나는 또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첨단 산업 단지라는 겁니다. 업종이라는 거죠. 중국으로 이전할, 거기 가면 또 기술 다 뺏기니까 가지도 않을, 계속 평택에 거주할 업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면 첫 번째로 꼽는 것이 사실은 평택을 추천을 합니다. 아마 이제 제가 평택 추천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이제 대부분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이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평택 지역을 이제 제가 투자 유망 지역으로 추천을 하고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평택이 삼성, LG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눈여겨보아야 할 투자 유망 지역들이 아주 여러 곳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이 면에서 시리즈로 나눠서 여러분에게 차분차분히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저는 평택 크게 이제 세 개의 권역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1번이 삼성 LG가 있는 고덕 산업단지 권역. 그 다음에 팽성 지역의 단일 규모로 세계 최대의 미군 주둔지가 있는 캠프 험프리스 있는 팽성 지역. 그리고 중국과의 주요 교역항 역할을 하고 있는 평택항 권역. 이렇게 좀 저는 구분을 해보는 건데요. 이 세 개의 권역 이걸 뭐 사실 오늘 이 시간 다 알아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팽성의 험프리스, 캠프 험프리스 인근 지역의 투자처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캠프 험프리스는 군사시설인데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왜 험프리스라고 했는지 이걸 알아봤더니 1961년에 헬리콥터 추락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순직한 제6수송연대 벤저민 K 험프리스라는 준위가 있었답니다. 사망을 하셨는데 이분의 이름을 따서 1962년부터 캠프 험프리스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다고 하네요. 캠프 험프리스 이전에 대한 얘기들을 보면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부터 이 험프리스가 커진 건 아니고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4년에 YRP라고 하는 용산기지 이전 협정하고요,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이라는 LPP라고 하는데요, 이게 체결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확장 건설이 되면서 이제 여기에 들어간 비용만도 무려 12조 원이라고 합니다. 요즘 미국 대통령께서 우리나라가 뭐 미군에 대한 부담 비용을 너무 적게 한다 그래가지고 뭐 참 말이 많았는데, 제가 봤더니 이 12조 원 중에서요 98억 달러, 한 11조 정도를 우리나라가 부담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면 아마 이 이야기 들으면 아마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자기들 좀 이익된 대로 이야기 하시겠죠. 자, 이런 이전은요 2021년까지 완료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이 험프리스 안에는 쇼핑몰도 있고 영화관 같은 어떤 편의 시설들도 있고요. 그 슈퍼짐이라고 하는 체육관이 있다는데요. 이 슈퍼짐이 미국 육군 체육관 중 규모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는요, 뭐 미국 육군 교도소도 있고요, 뭐 주택도 있고요. 뭐 근데 이 주택들이 이제 한 148개 주택가 이제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캠프 험프리스에는 미군 군무원 등 종사자 및 그 가족을 포함해서 최대 이제 8만 5천 명까지 이렇게 정도가 이제 그 규모가 될 거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주택이 아까 제가 148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러면 거주 주택이 아마 좀 모자랄 것 같지 않을까 하는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험프리스가 있는 안정리 위주로 해서 뭐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렌탈하우스가 많이 들어가 있죠. 요즘은 이제 전역으로 많이 퍼져 있는데요.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 평택에 관심 있는 분들 가보시면, 평택에 가보시면 아직도 지금 굉장히 많은 미국 렌탈하우스들이 지금 건축 중입니다. 이제 뭐 그 외곽 지역들이 좀 많이 확대가 돼 있는데, 자, 이런 미국 렌탈 주택들이 우리가 이제 또 수익이 높은 임대형 부동산이라고 막 인기를 진짜 많이 얻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미군 렌탈 지역 이쪽을 평택할 때마다 한번 들려오는데요. 이때 느끼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이 많은 렌탈 주택이 과연 공실 없이 모두 다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데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한 이유도 이런 면들이 자, 우리 투자자들이 좀 알고 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내용에서 제가 방송을 만들고 있는데, 더구나 요즘에 방송 보시면 자, 뭐 얼마 전에는 뭐 미국 대통령하고 김정은이하고 뭐 내 스위치가 더 크다 뭐 이런 얘기 막 험악한 분위기까지 갔다가 요즘 분위기 보면 굉장히 좋죠. 뭐 일부 방송에서는 뭐는 좀 앞서가는 얘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감축이나 뭐 철수까지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자, 우리 렌탈하고 투자해도 괜찮냐? 이런 걸 우리가 알아봐야 하고 여러분이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가지,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북한이 저는 하루아침에 바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분위기가 좀 좋아져서 미군이 좀 줄 수는 있겠죠. 근데
이 미군 렌탈기 그 큰 규모로 부대를 철수까지는 저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북한이 뭐 한 번 오락가락한 게 한두 번도 아니고 북한의 태도가 언제 바뀔지도 모르겠고 또 뭐 분위기 안 좋아지면 미군도 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항상 변수는 있기 마련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더구나 우리 수익형 부동산이 미국 렌탈 주택은 사실 좀 수익률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건데 뭐 그렇다면 자 좀 잘만 고른다고 하면 철수는 안 할 테니까 잘만 고른다고 하면 자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 대신 잘 골라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이제 그쪽에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 렌탈 전문가는 아니고 그래서 요즘 진짜 투자에 좋을지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한번 이 평택의 진짜 전문가들 두 분을 모시고 시리즈로 이제 평택 미군 렌탈하우스 진짜 괜찮냐 뭐 이런 걸 좀 알아보는 그냥 파고드는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뭐 무조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단점이 있다. 뭐 사실 그 단점이 얘기해주고 어떤 주택들은 이제 미군들이 좋아한다 이런 주택들은 뭐 그런 주택이 어떤 거냐 뭐 이런 세부적인 얘기를 좀 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선택하는 폭을 좀 줄여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뭐 미군 렌탈 주택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뭐 미군 렌탈 주택 끝나면 뭐 그 다음에 이제 평택항 관련 이 얘기도 또 나눠보고 그리고 뭐 고덕 쪽에 삼성, LG 이쪽도 얼마나 투자성이 있냐 뭐 이런 것도 알아보고요. 하여튼 앞으로 평택을 쭉 알아보는 시간을 제가 좀 시리즈로 이렇게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가장 뭐 조금 핫한 지역이라 할 수 있죠. 사실 진짜 평택이요. SRT 역도 있고요.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시청 바라고요. 다음 시간부터 아주 디테일하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정보마당 정주영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부동산TV 정보마당 정준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김명선 박사님이 오셔가지고요. 우리 전체적인 평택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전문가님들 다 모시고 한번 심도 있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SRT 부동산 연구소 소장 우리 김명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에 평택 지역 전문가입니다. 에메랄드 포레스트 박기찬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 엄청 더워요. 무척이 덥습니다. 네. 박사님 살아오신 것 중에 제일 더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어요. 아니 어르신들이 많이 그러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폭염으로 죽을 정도는 아니니까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뭐 평택이 뜨겁다 보니까는 뭐 날씨가 만큼 춥지는 않은가 봐요. 평택에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 핫하지 않습니까? 이쪽이? 가장 뜨겁고 핫하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택 우리가 이제 뭐 미군 렌탈 이제 아주 뭐 투자처로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선호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사실은 뭐 딱 뭐 좋다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은 네. 진짜 우리 투자할 때 뭘 주의해야 되는지 그렇죠? 리스크도 알아보고 이런 내용들 심도 있는 얘기 한번 좀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 김현선 박사님한테 먼저 좀 질문 좀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질문하십시오. 네. 뭐 우리 박사님이 계속 오셔갖고 우리 평택이 뜨겁다. 예? 그다음에 대한민국 온 국민이라면 알아둬야 된다 평택 매일 주장하고 계시고 또 우리 평택이 어떻게 보면은 뭐 홍보대사 같이 지금 그렇게 돼 있으셔서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평택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데 사실 요즘에 이제 방송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그 김정은이하고 그렇죠?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뭐 밀월 관계라고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하여튼 그 분위기가 그렇죠? 지금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고 평안무드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평안무드로 가면은 우리 평택의 미군 렌탈들은 좀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또 갑자기 이제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평택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 북한을 제어하기 위해서만 있는 거 그렇죠? 는 아닌 것 같고 동북 같은 균형도 맞추고 그렇죠. 분명히 또 중국하고 러시아라는 나라가 그 어떤 패권을 다투기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나라들이 사실 뭐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아직까지는요.
예,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분명히 이제 미국의 어떤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팽성이 분명히 미군들이 주둔하게 될 거라 이런 얘기를 이제 들고 싶은데 방송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뭐 철수 얘기도 나오고 예. 최소한 또 미군이 감축은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예. 예. 요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팽성은요. 네. 한 74년 만에 네. 용산에 그 미군들이 네. 자리를 터가지고 네. 계속적으로 생활하다가 네. 최근에 그 1, 2월 전에 네. 그 용산을 떠나서 네. 팽성으로 미군 그 미8군을 위주로 해서 속속들이 지금 다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그 트럼프와 그 김정은의 그러한 그 평화 협정에 따라서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네. 미군 철수에 관련된 뭐 내용이 나와가지고 네. 각종 언론 그 매스미디어 네. 방송 매체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네. 미군이 철수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좀 방송에 나온 걸 봤는데 네. 실질적으로 미군에 관련돼 있는 것은 2060년까지 주둔한다는 수호파 협정이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것이 철수가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인 뜻에서 드는 것은 아니고요. 네. 미국에 보시면 이제 상원과 하원에 네. 또 서로의 그런 의사 통과가 돼야 될 문제고 네. 방금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그 미군 기지, 미군 철수에 관련된 문제는 네. 단순한 북한과의 관련되어 있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네. 동북아에 네. 또는 세계 평화에 네. 안정적인 안정적인 교두부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바로 팽성 미군 기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다른 방송에서 이렇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저희가 있는 그 팽성 쪽에서는 네. 미군들이 지금 소속들이 지금 계속 대한민국의 미군 한 95%가 거기에 거의가 다 지금 들어오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가장 핫하게 지금 많이 뜨고 있는 지역이고, 네. 이 미군들이 그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쪽의 시장 경제가 지금 상당히 좀 다른 데보다도 이렇게 발돋움해서 있는데, 제가 이제 아까 그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평택의 미군 철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 중국 속담에 쓸데없는 잠자다가 하늘이 무너질까 하는 그런 기우라고 할까요? 그런 걱정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데 땅이 꺼질까 하늘이 무너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미군 철수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루빨리 뭐 철수를 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미군 렌탈에 관련돼 있는 그 지금 주택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짓고 있고 화랑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 평택의 그 부동산, 평택 팽성 쪽에 네. 부동산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차피 이제 우리 시청자들께서 조금 우려하시는 내용을 자꾸만 이제 사실 이제 우리 두 전문가님한테 물어보고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예. 뭐 혹시나 제가 너무 부정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시지 마시고 이제 어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는데 어차피 이제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 미군보다 줄을 우려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없다고라고만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쪽이 어차피 팽성 쪽에가 저도 가보면은 굉장히 많은 미군 렌탈하우스들이 지금 짓고 있고 또 이미 지어진 데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자 선택의 문제가 남지 않았느냐 철수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줄어들면 그 주요가 다 그 주택이 모두 다 수요를 감당해내지 못하지 않느냐 이랬을 때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죠. 예. 그런 면에서는 한번 현장 담당으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지금 이제 평택 미국 렌탈하우스에 네. 관심이 있으시거나 네. 또 이제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대목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네. 그 대목인데요. 네. 제일 우선은 지금 앞전에서 이제 김영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기후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 그것이 조금이라도 이제 현실화됐을 경우에 네, 네. 뭐 전면 철수는 뭐 당연히 없을 네, 것이지만 그 얘기요. 그냥 어느 정도의 감축을 생각한다 네, 하면 네, 네. 그때는 이제 줄어드는 인원들의 군인들의 숫자에 만큼 비례해서 네. 이제 공급이 과잉이 되겠죠. 네. 그랬을 때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경쟁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어느 걸 선택할 거냐가 남지 그렇죠. 않습니까? 주택의 경쟁력. 네, 네. 자, 어떻게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네. 투자가 성공할 수도 있고 네. 실패할 수도 있겠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주택의 품질이 좋은 네. 그런 렌탈하우스를 선택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제 관리 문제가 있겠습니다. 예, 예. 단지가
작거나 그렇죠. 나홀로 주택이라든지요. 먼 거리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직접 본인들이 이제 다니시면서 네. 관리하시기가 힘드신데 단지가 작은 나홀로 주택이나 몇 채 안 되는 단지들은 주택 관리 회사에서 관리하는데 굉장히 부담을 느끼죠. 그러다 보니까 외부 관리라든지 단지 내 관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보기도 흉하고 생활하고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제 불편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단지의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큰 타운하우스, 규모가 큰 타운하우스에 제대로 일을 잘하는 업체가 관리를 해야지만 경쟁력이 생겨서 그런 단지는 10년, 20년, 30년이 지난 후에도 공실 걱정 없이 꾸준하게 안정적인 수익을 얻으실 수 있고요. 그렇지 못한 단지를 선택하시게 됐을 경우에는 실패하신 우려도 있습니다. 선택이 중요하죠. 전문가이신 우리 박희정 부분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심히 또 우려되는 것이 이 팽성 주변에 K6 험프리기지 주변에 많은 지금 그 렌탈하우스 짓고 지금 임대 수요가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제의 기본 원칙인 수요 공급 원칙에서요 공급보다는 현재로서는 수요가 많이 지금 있습니다. 아직은 수요가 큽니까? 당연히 크죠. 그래서 지금 그 공실의 염려는 둘째치고요. 지금 부족한 것이 지금 오늘의 현실입니다. 아직도 한참 더 지어요. 그런데 방금 이제 박희정 본부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뤘을 경우는 차별화된 그런 그 렌탈하우스는 살아남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미군 주택보급가에 나오는 그런 기준이라든지 또는 커뮤니티 시설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다든지 거리면에 있어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지지 않은 데는 조금 이제 낙후될 것이고요. 제가 전문가로서 하나의 좀 걱정되는 우려되는 것은 이 평택 팽성 주변 말고 그 아산에 그 둔포하고 그 영인면 쪽에 그쪽에 그 렌탈하우스가 또 상당히 많이 보급되었어요. 그러니까 평택 땅값이 많이 오르니까 외곽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땅값이 그 팽성 주변에 그쪽에 그 뭐 근내리라든지 그쪽 동창리 주변에 원정리, 안정리 이쪽이 땅값이 상당히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주택을 그 렌탈을 짓는 분들이 둔포면 영인면 쪽에 저렴한 쪽으로 많이 진출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과연 몇 년간 유지가 될지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대로 이제 뭐 수요가 있으니까 저기였지만은 향후 거기에 좀 말해서 이제 공실화되고 이제 그런 것은 저는 조금 이제 걱정이 드는 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 이제 약간 이제 그 외곽적인 오산 쪽에 가깝죠, 여기가요? 아니죠. 오산은 위고 아산 밑이죠. 아산 쪽 밑쪽에 있는 지역 이런 이제 지역적 거리적 문제, 다음에 이제 단지 규모의 문제, 그다음에 관리하우스의 문제를 좀 살펴봐야 된다. 이제 수요 입장에서 고의형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제가 하나 먼저 여쭤볼게요. 근데 왜 평택 제가 이제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미군들이 다 한 군데로 모여 있잖아요. 만약 전쟁 나갖고 저쪽 애들이 한 방에 있으면 한 방에 다 무너질 수 있는데 왜 갑자기 평택에 다 모이게 돼? 평택이 원래 무슨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저는 이제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부동산도 치유이용업체에 입각해서 K6 험프리기지라는 495만 평은요. 제가 어느 신문에 기사를 제가 한 6개월 전에 본 기억이 나는데 미군들이 한 300년 동안 생활하고 그 미군 생활을 할 수 있는 아방궁을 지었다는 그런 제가 기사를 본 일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군데다 밀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전쟁이 나서 폭격이 되면은 한꺼번에 그것도 쓸데없는 저기 인가요? 그것도 이유인가요? 지금 거기에 보시면은요, 제가 뭐 군사적인 정보까지는 제가 뭐 다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지하로 해서 뱅카를 해서 수없이 다 안전 장치로 해서 또 바깥에는 레이더 장치로 해서 충분하게 그래서 미군들을 좀 한 군데 모아가지고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 동북아에 그러한 그 평화 협정 미군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직접화 시켜서 효율적으로 미군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은 것이 바로 그 K6 험프리 기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거기가 되게 원래부터 미군이 있었다면서요, 평택이요? 그렇죠. 6.25 전쟁 이후에 미군이 이제 주둔하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 이전이죠. 그 네. 훨씬 이전 네. 일제 침략기 시절에도 네. 그 평성에 있는 그 지금 이제 K6 캠퍼포리스로 이제 얘기를 네. 지칭을 하는데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일본군들이 네. 중국을 공격하는 최첨단 비행장이었어요. 공군 기지였어요. 아, 그게 원래부터 군사 요충지였군요. 예. 전략적 요충지예요. 요충지였네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중국으로서는 기분 나쁜 자리죠. 아. 일본군이 비행기가 그 평택 기지에서 떠서 아. 중국 대륙을 바로 격을 할 수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본이 이겼죠. 그래서 대동아 전쟁에 시발이 되는 시점에 공군 기지로 사용했던 그 기지이기 때문에 그게 그런 심리적인 상징적 의미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군사 요충적인 면이 굉장히 강하네요. 그 평소에 나는 그냥 뭐 많이 뜨니까 남는 땅 해갖고 그냥 한 군데서 몰아줬나 보다 생각했더니 이게 이제 옛날부터 있던 그런 게 있었네요. 그럼요. 이 기지를 통합해서 한 군데에다가 건설한다는 것은요.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100년, 200년, 300년 뒤를 이게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한 것도 있죠. 분명히 미군도 아마 여기 어떤 지역적 선택에 분명히 그렇겠죠. 그렇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봤을 때 네. 이게 옛날에 중국을 견제한다든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어떤 군사적 위치로 좋다. 이게 아마 미군의 의견도 있었겠죠. 예, 맞습니다. 우리들이 그냥 우리나라도 그냥 여기 갔다가 미군 하세요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고. 맞습니다. 지금 얘기 들으니까 이제 결론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런다고 하면 이제 뭐 아마 들으신 분들은 그 자리가 그냥 하루아침에 미군이 느닷없이 떠날 자리는 아니다. 예.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투자 아닙니까? 그렇죠. 수익이 나야 되고요. 그렇죠. 수익이 그러다 나야 보면 뭐 되죠. 수익률은 둘째 문제고 제일 처음에는 이제 리스크 그걸 좀 잘 파악하고 가야 되는데 자 선정적으로 주의할 점. 네. 지금 렌탈하우스는 우리 수익성 부동산에 있어서 새로운 상품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가라든지 오피스텔 또는 무슨 그 월세가 꼬박꼬박 나오는 네, 네. 오피스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새로운 우리 틈새 상품으로서 네. 지금 렌탈하우스가 그 평택에 팽성을 주변으로 해서 지금 렌탈하우스가 부각이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렌탈하우스를 선정할 때 네. 주의사항으로서는 저는 가장 먼저 뭐를 드냐면 이 게이트. 네. 험프리 기지에는 5개의 그 게이트가 있어요. 네, 네. 그런 게이트하고 좀 가까운 거리, 네, 네. 비상시에, 네. 전쟁이 일어날 시에 빨리 들어올 수 있는 네. 그런 게이트와 좀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되겠다는 네.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미군들은 이런 그 규모화되어 있는 네. 단지화되어 있는 네. 좀 규모가 좀 큰 네, 네. 그런 렌탈하우스를 선호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주체가 있느냐 없느냐 네, 네. 상당히 이제 그것도 많이 따지고 있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내부나 외부의 네. 퀄리티 문제. 네. 쉽게 말해서 이 그 미군 주택 보호과에 네. 그런 그 기준 렌탈하우스의 네. 기준이 있습니다. 네, 네. 기준에 맞지 않는 데는 네. 아예 렌탈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네. 미군들이 선호할 수 있는 네. 그러한 기준에 적합한 건지 네. 이런 걸 해서 지어져 있는지 이런 걸 한번 봐야 될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 미군들 렌탈하우스는 이 커뮤니티 시설 네. 단지 내에 네, 네. 커뮤니티 시설로서 자기들이 바베큐를 구워 먹는다든지 네, 네. 수영장이라든지 네. 또는 놀이터라든지 네. 또는 클럽하우스 이렇게 해서 좀 서로 이렇게 모여서 커뮤니티 공간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는지 그래서 그 조그만 이런 렌탈하우스는 이런 커뮤니티들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단지화돼 있는 이런 렌탈하우스를 좀 선호한다는 거. 이런 한 5가지 정도 네. 주의를 좀 하시면은 렌탈하우스의 나중에 안정성, 수익성 면에서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잠깐 쉬고 네. 여러분들은 이제 뭐 다시 한번 또 뭐 이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네.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2부에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제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잠깐 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TV 정보마당 이제 두 번째 시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밖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나누고 들어오셨는데
뭐 할 얘기가 제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많죠. 예. 이게 뭐 그냥 알고 있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제 미군 뭐 이 렌탈하우스 이게 그냥 알고 있는 뭐 그냥 수익형 부동산 아주 좋더라 1년 뭐 먼저 뭐 월세 먼저 받는다 예. 이것만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투자하실 때 이제 조금 주의할 점 뭐 단지가 좀 커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퀄리티도 좀 미군 주택가의 기준이 적합한지도 봐야 된다. 그다음 커뮤니티 시설 이런 것도 조금 있는지 없는지 여부. 그다음에 관리 주체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지 관리 전문성이 있느냐 이것도 봐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요즘에 커뮤니티 시설 옛날에 제가 가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지어진 지가 지금 한 몇 년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지어진 지는 한 3, 4년 정도 봐야 4년? 되겠죠. 예. 그럼- 그 이전에도 좀 있긴 있었는데 이제 그건 낙후된 시설이고 네. 본격적으로 막 짓기 시작은 네, 한 네, 3, 네. 4년 전 정도로 그럼 이제 4년 전에 지은 게 있고 요즘에 지은 게 있고 예. 그렇죠? 그러면은 미국이 똑같은 돈 내면 옛날 거보다 그렇죠? 요즘 거. 그 제가 가보니까 옛날 거는 거의 우리나라 주택이고 그렇습니다. 1차 쪽으로 공급했던 거 요즘에 지은 게 이제 미국식으로 진짜 미국식으로 지어져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가보면 뭐 아주 그냥 뭐 우리들 주거 시설하고 다르게 네. 그 얘기 이제 좀 이따 나눠보기로 하고 그다음에 미군이 선택할 때는 결국은 옛날에 지은 게 아니라 요즘에 지은 거를 선택을 한다 이거죠. 당연히. 그렇죠. 예. 거기에 대단지가 돼야 되니까 또 대단지다 보면 거기 이제 커뮤니티 시설. 그래서 커뮤니티 시설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분들은 개념이 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미군들이 같이 이제 이렇게 그 단지 주민들이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시설 커뮤니티 시설이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죠. 뭐 무슨 클럽하우스, 이런 뭐 거요. 헬스 클럽 뭐 네. 그런 게 다 붙어 있어 커뮤니티에 들어가겠죠. 고기도 그들은 먹고 또 먹고 이런 거. 그 고기 굽는 그런 바베큐 문화가 또 발달돼 있죠. 그렇죠. 네. 우리처럼 전화만 하면 바로 오는데 그게 편한데 사실은 오셔서 고기 구워 먹는 거. 예, 그렇죠. 대화가 중요하니까 네. 예, 소통이 중요하다 보니까. 물론 뭐 배달도 많이 시켜 먹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이웃들과 어울리는 거를 굉장히 우리나라 그 예전에 네, 느낄 네. 때처럼 네. 미국 분들은 아직까지도 같이 그 같은 단지에 계신 분들, 옆집에 있는 분들하고 어울려서 식사하시고 아까 말씀하셨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베큐 그렇죠. 즐기고 그런 문화가 아직까지는 네.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파트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그렇죠. 주유 그 소비가 단절되는 게 있는 것 같고 단독이 아무래도 주변하고 이렇게 소통하기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조금 그런 시설 그죠 주택 형태가.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자, 뭐 이제 노가리 그만 까야지 너무 얘기하는 거니까요. 자, 제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장단점 같은 것도 다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야, 미국 렌탈하우스가 다 좋냐? 무조건 좋기만이야. 분명히 단점도 있을 거 아니야, 이거죠? 뭐 이런 얘기도 좀 한번 해주시죠. 우리 저기 뭐야 장점은 제가 얘기할 테니까 예. 뭐, 부장님이 예, 단점을 말씀하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단점을 얘기를 하면 지금 현장에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또 너무 잘못되는 거 아닌가? 아, 하여튼 그럼- 그런가요? 하여튼 뭐 그 말씀 한번 장점을 해주시죠. 말씀드리면- 아니, 네. 같이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뭐, 네. 하여튼 박사님 제가 이야기. 보기에는 장점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일단 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이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야 돼. 그렇죠.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월세 임대차 내주신 분도 많이 있겠지만 월세가 제대로 안 들으실 분들이 고래 힘줄 같은 분들이 많이 있어. 근데 수익성 부동산이죠. 렌탈하우스는 우리가 그 주택보호가에서 이제 지불을 해주는 것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연세로 네. 한꺼번에 딱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는 임대료가 연체될 걱정이 없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안정성 면에 있어서 우리가 그 수익률이 보통 지금 이 얘기하는 것이 한 10% 전후를 많이 따지거든요. 물론 이제 7%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이제 우리가 대출을 많이 받았을 경우 뭐 13% 나온 것도 있고 이래 있는데 평균 한 10% 정도대로 잡으면은 다른 데에 비해 다른 투자보다는 우리 부동산 투자 수익성 상품 트렌드에 비교해 봤을 때 수익성 면에서도 좀 괜찮다는 것이 있고 다음에 이제 안정성 면에 있어서는 이제 그 우리가 투자를 해놓고 네. 이게 가격이라든지 이게 상승이 좀 돼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견지에서는 어떤 분들은 안정성 면에서 좀 이게 문제를 좀 제기하는 분도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팽성 미군 렌탈하우스는요 그렇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정성 면에서도 충분하게 수익과 안정성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조그마한 하나의 장점이겠지만
전입 신고라든지 네. 확정 일자 네. 이런 걸 안 받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미군들에 대한 보안 문제도 있고요. 또 미군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한국의 임대차가 보호법에 가면은 우리가 전입 신고를 하면은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그런 게 좀 미군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세세적인 문제도 좀 장점이 네. 있었기 때문에 네. 하여튼 뭐 또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우리가 노출될 수는 있겠지만 한 요 정도 말씀을 드려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장점이라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만 이게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본다고 하면 수익형은 부동산의 원집이 아니라 이자 대신 월세가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월세가 아니라 이제 연세다. 연세 단위 개념이다. 연세도 들고 월세도 들고. 그러니까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뭐 지급 주체가 확실하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근데 사실 이제 투자자 우리 방송을 시청자분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요즘 같은 경우는 단점에 사실은 더 장점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장점이고 단점이 어느 단점이 중요한가 리스크가 작냐 이걸 지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도 이제 그러면 알기 위해서는 이제 단점 리스크가 뭔지는 알아야 되는데 참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단점을 물어보는 게 자기 살을 깎는 얘기 될 수도 있는데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실래요? 지금 말씀하신 네, 부분이 네. 이제 교수님이나 박사님께서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과 네. 계속해서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네. 자 리스크의 제일 큰 리스크라면 이제 공실에 대한 리스크. 그렇죠. 네, 수익형 부동산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집을 잘 지어야 되는 네. 품질의 네. 문제, 네. 관리의 문제 네. 이런 것이 다 어우러진 제대로 된 단지를 선택하셨을 때, 주택을 선택하셨을 네. 때는 네. 이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감소가 되는 것이고요. 네. 반대로 그렇지 못한 주택을 선택해서 임대 사업을 하신다 하면은 이제 공실에 대한 리스크가 더 거꾸로 이제 커진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이 부분에서의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 부동산에 있죠. 본인이 직접 오셔서 네. 이 집이 이 단지가 제대로 그렇죠. 조성이 되어 있고 네. 품질이 좋고 미군들이 선호할 만한 것인가를 직접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선택하신다면은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결론은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본인이 현장을 발로 뛰어라. 뭐 이제 이거서 그쵸? 발로 뛰고 미군들이 직접 확인하셔야죠. 선택의 가능성이 높으냐 예. 직접 확인을 하시는 게 뭐 그건 당연한 얘기 같아요. 근데 간혹 이제 그 네 그렇죠. 말로 이 설명회에서 현혹돼서 네. 현장을 제대로 방문해서 검토하지 않으시고 계약을 하셨다가 낭패를 보시는 분들을 제가 간혹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아마 이제 제 생각에는 저도 이제 그 전에 가보니까 언제 다 잘 짓더라고요. 진짜 잘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짓는 주택 보면은 그렇게 들어가 보면 제가 뭐 미국을 가보지는 사실 못하고 이렇게 영화 같은 데로만 봤는데 진짜 미국 그 단지처럼 미국이 주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다들. 아주 잘 짓어요. 예, 진짜 잘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제가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게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지은 분 있잖아요. 옛날에 지으신 분들, 처음에 지으신 분들 그때는 임대가 아마 잘 나갔을 것 같은데 뭐 똑같은 돈을 낸다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왕이면은 새 주택, 내가 살던 주택 같이 생긴 거 이런 거 가서 사고 싶을 거 아니겠느냐? 네,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옛날 지은 주택 어떻게 하죠? 옛날 하신 분들.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것은 이제 새롭게 리모델링. 그래서 우리 저기하고 우리 한국의 주택 문화하고 똑같죠. 뭐 재개발, 재건축을 하듯이 그런 상태로서는 미군들이 그 렌탈하우스 들을 만한 입장이 아니고 네. 또 렌탈하우스에 관련돼 있는 그 하우징 그 주택 보급가라는 데서 그런 데는 렌탈로서 부적격이라는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네.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제 그 펜성 주변도 기존에 좀 있던 것을 이제 좀 리모델링해서 아까 말씀드린 하우징과 주택 그 보급가의 기준에 맞게끔 미군들이 그 생활에 주거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네. 그런 기준에 맞게끔 리모델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죠. 그렇게 되겠군요. 평택이요. 평성이시는데 현장이시잖아요. 가면 렌탈들이에요 대부분. 거기가 평성은 렌탈이 투자자가 렌탈만 있습니까? 사실은 그 얘기 한번 잠깐 뭐 벗어나는 얘기인데 네. 평택이 렌탈하시면 아니 난 렌탈 싫어 이런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딴 거 없어요? 투자를 하는 거?
많이 있겠습니다. 많이 있는데 네. 박사님 하나만 얘기 아니 사실 네. 내가 다른 얘기 다 해달라고 하긴 그러고 아니 왜냐면 이제 지금 우리가 평생 이야기인데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사실 그게 이제 핵심 맞아요 분명히. 그럼 나는 렌탈이 싫어.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다른 시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뭐 상업용 시설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야 이거죠. 지금 현재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상업용 시설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평택 기지가 네. 이제 근 500만 평에 가깝게 이제 확장이 되어서 이제 이전이 시작이 됐죠. 네. 기존에 이제 한 150만 평 규모로 있을 때 네. 주둔 인원이 이제 몇천 명에 불과할 때는 네. 조그마한 동네 마을 정도의 이제 상업 시설이 형성이 돼 있었죠. 네. 그쪽이 이제 지금 뭐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이제 안정리 네. 부분인데요. 네. 네. 안 됩니다. 그쪽 부분이 이제서 거기도 이제 개발이 다시 시작됩니다. 네. 그쪽에 이제 그 상업을 하시는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쪽 부분이 제2의 용산, 제2의 이태원처럼 상권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또 희망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시작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쪽 상업 지역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제 간혹 예, 지금 내려오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쪽이 그 우리 안정리 게이트 앞에라든지 함정리 게이트 앞에는 그 시가와 애정지라고 네, 이제 네, 그걸 네. 지정을 해가지고 네. 체계적인 네. 그러한 그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그런 것이 좀 무질서하게 됐었는데 네. 네. 지금은 이제 미군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네. 그 안정리 게이트 앞에 그 상업 용지가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이태원과 같은 노대오 거리예요. 네, 네. 아직까지 뭐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체계화 시키려고 지금 그쪽을 좀 전반적인 그 정비를 좀 하고 도로라든지 네. 이런 부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번 가봤더니 이제 좀 처음 내려갔을 때 그래도 이제 뭐 이 기지가 동남아에서 우리 전 세계에서도 뭐 가장 큰 미군 기지다 그러는데 앞에 그 시설은 옛날에 의정부의 앞에 있는 미군 무대 앞에 만들어도 그렇죠. 못해 네, 이게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조그맣지? 뭐 언제 부대 안에다 언제 잘 해놨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 개발이 덜 된 거네요. 예,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미국 렌탈도 그렇고 산업시설도 하여튼 평택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굉장히 이제 투자 가치가 굉장히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중요한 거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우리 요즘에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께서 뭐 우리나라가 미군한테 이렇게 주는 비용이 너무 작다. 그럼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소파 협정에 따라 지금 미군들이 주택에 렌탈하는 주택의 비용이 우리나라에서 다 예산으로 나가는 돈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은 작다고 이렇게 지금 징징댈 얘기가 아닌 건데 그게 지금 주택이 몇 명, 미군이 지금 몇 명이 됩니까 지금 거기에? 실질적으로 저 부대 미군 평택 기지에 네. 주둔하는 이제 전투병이죠. 네. 실제 군인은 이제 2만 8천 명 네. 전체가 다 이제 네, 내려왔는데 네. 거기에 이제 되는 이제 협력사 직원들, 네. 이제 뭐 의사, 간호사 이런 이제 군무원들. 군무원들, 네, 예. 네. 그분들까지 다 합쳤을 때 그건 이제 4만 8천 명에서 5만 명 사이가 주둔을 하게 됩니다. 네. 거기도 가족도 있죠. 그렇죠. 가족들도 이제 같이 온다고 생각하면은 네.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한 8만 5천에서 와, 10만 명 대단하네. 사이. 예. 그 8만 5천에서 10만 명이라고 한다면요. 네. 이 팽성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하나의 C급입니다. 그렇게 되죠? 예, C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이게 이제 미군에 대한 거지 사실 거기 거주민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포함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왜냐면 각종 공사하시는 네. 분들 또 이런 업종에 종사하실 분들 그렇죠? 굉장히 큰 도시가 하나가 형성이 아마 될 거고 그래서 아마 그래서 박사님이 계속 뭐 대한민국 국민의 평택 다 알아야 된다 아마 그래서 계속 주장하신 게 아닌가 그 이제 지금 이제 렌탈 쪽이지만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네.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네. 인구가 증가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사통팔달의 도로교통이라든지 네. 인구 증가가 가장 핵심적인 네, 요소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우리 박 기자 본부장이 말씀하신 대로 미군이 전투 병력만 해도 한 2만 8천 명 정도 거기에다가 근무할 수 있는 이제 군무원들 네. 각종 이제 컨트랙터라든지 이런 거 합치면은 4만 8천 명. 네. 거기에다가 이제 가족까지 합치면 8만 5천 명에서 10만 명을 말씀하셨는데 네. 이건 하나의 대규모의 인원이거든요. 그렇죠. 인구가 증가되다 보니까 네. 그 주변의 부동산 가격은 네.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죠. 참 이게 지금 이 얘기를 까도 양파같이 계속 나와야 되는 얘기인데 이제 뭐 큰
줄거리에서 지금 이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제 그 전에 박사님이 원체 미군에 대해서 자주 설명을 하셨고 방송에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방송에 나오셔서도 미군 렌탈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 안정적 투자처다 굉장히 자주 주장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마다 뭐 신발장도 크다 뭐 이런 각종 얘기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께서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해봤자 다시 또 뭐 전파 낭비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생략하기로 하고 저기 우리 박 본부장님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거기 지금 박 본부장님도 사실 지금 거기 하나 짓고 있죠. 제가 짓는 건 아니고 저희 그러니까 회사 하고 있죠. 네. 예? 예. 예. 그 회사 그게 이름이 좋더라고. 그러니까 에메랄드 포레스트.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영업을 일치 안 하고 계시네. 영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이제 지금 전문가로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예. 이런 건 좀 어떻습니까?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뭐 투자라고 한 게 물건을 알아야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냥 평택 그러면 그냥 평택 가서 미국 렌트 알아서 가라 하는 것보다도 제가 방송을 딱 찍어서 이야기한 거 이왕이면 뭐 아무것도 연관이 없는 것보다 박 본부장님 좀 하고 계시는 그 에메랄드 포레스트 한번 소개 한번 하는 시간 어떨 것 같아요? 아, 그래. 영광입니다. 그런 그렇지 시간이 않습니까? 있습니다, 하시면은. 그 이왕이면은 나와서 뭐 하셨으니까 뭐 평택 와서 지금 전문가 쪽인 입장에서 리스크도 이야기하시고 각종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직접 본인이 하시는 물건 이것도 예. 한번 시간을 가지고 예.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에메랄드 포레스트 요거 갖고 한번 방송 한번 잡아볼까요? 그래 볼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시간 하다 보니까 또 금세 가야 이게 방송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예, 몇 얘기 안 하면 지금 훌렁훌렁 갑니다. 자, 오늘 TV 정보마당 오늘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에 한번 또 예. 한번 시간 한번 더 갖죠. 뭐 자주 이제 그 평택 다음에는 뭐 갖고 얘기를 할까요? 뭐 다른 뭐 산업단지 이런 거 갖고 얘기할까요? 할 수 있는 게 무지무 그렇죠. 예. 엄청 뭐 삼성도 있고 고덕도 있고 진짜 그 동네 뭐 평택항도 있고. 예. 예. 아이고 참 돈이 있으면 갈 데가 많은데 돈이 있으면 참 투자할 거 없이 평택이 너무 많은 거. 맞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한 번 더 모시고 우리 두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를 하게 하고요. 정보마당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